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교권 침해 사건을 주제로 음,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최근에 뭐 서희초 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전 교사분이 이제 교권 침해 사안으로 이제 사망을 하신 사건까지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작년에는 이제 그 종전보다 유의미하게 교권 침해 사례 접수가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반면 학교 폭력과는 달리 교권 침해가 아직 생소한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교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게 교권 침해가 맞나? 좀 이런 교권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생소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 제가 당한 게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인지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저지르시는 분들도 아 이게 교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권 침해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원지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원지휘법은 교원 활동 중인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이제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어떤 이제 범죄나 성폭력 범죄 그리고 이제 공무방해, 업무방해 같은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때 교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이제 성희롱이나 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간섭하는 행위,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 이런 이제 행위들을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봐서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비형사적인 이슈도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에 좀 생소하신 분들은 형사적 이슈가 뭐고 비형사적 이슈가 뭔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사적인 이슈라는 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무슨 음, 죄라고 규정된 것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이제 폭행을 하였다, 음, 선생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런 것들은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권침해 사안으로서 별도의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죄까지 해당하지는 않지만 교권 침해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나라는 갑질이라고 해서 어떤 갑질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죠. 우리가 갑질이라고 일컫는 어떤 행위들을 특수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법률에서 처벌을 할 수는 있어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제 갑질이라는 것을 일반화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성희롱, 어떤 성추행이라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나 여타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선생님에 대한 이제 성적인 언동 그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 반면 교권침해 사안으로 포섭돼서 불이익한 처분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적인 이슈라는 것은 형사처벌 사안도 되지만 교권침해 사안도 된다는 것, 비형사적인 이슈라는 것은 형사처벌 사안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이제 교육 활동에 관한 보호 매뉴얼이라고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매뉴얼에서는 어떤 사안이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여야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교권 침해 사안을 진행하여야 되는지 매우 상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학교나 이제 교원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교권 침해 사안에 이제 휘말리게 된 어떤 당사자들도 참고를 할 만한 유용한 레퍼런스예요. 근데 이제 그 매뉴얼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기준이 적용이 돼요. 형사적인 이제 이슈와 비형사적인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을 때 형사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방침은 엄벌을 해야 한다.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요. 형사 고발과 동시에 단호하게 교권 침해의 사안에 있어서도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중한 처분을 이제 내리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형사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까지는 당연히 이제 고발 진행할 수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원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네, 변호사님 지금껏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변호사님도 이런 사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럼 경험한 사건 중에서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럴 만한 사례가 뭐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형사적인 이슈는 네.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면은 선생님을 폭행한다든지 그렇죠. 뭐 선생님에 대한 이제 추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이게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런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또 나름 저지르신 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해할 만한 좀 부분들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네. 이를테면은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떤 뭐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차별한다든지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서 뭐 사생활을 침범하는 정도로 뭐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도 자기 재량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게 뭐 지시 간섭을 하는데 그 수위가 좀 도가 지나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데 그 연락 와중에 선생님으로서는 약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언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젊은 여자가 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시집을 가셔야 될 나이인데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요즘 그렇죠. 시대에는 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교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그쵸.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좀 명백하게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되면서도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을 거고, 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좀 모호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이 두 가지의 대응법이라든지 해결 절차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안 그래도 또 수위도 많이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 차원에서 매우 이제 강하게 이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형사 처벌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교권 침해로 이제 인정돼서 내려지는 어떤 처분의 수위도 굉장히 이제 중한 처분으로 내려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어떤 비형사적인 뭐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당사자가 뭐 부모님이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무작정 이것이 교권 침해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앞서 두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원만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좀 조정을 한번 시도해보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으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 또 반면에 이제 사안이 중하다 하면은 그럴 때는 비형사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당사자분마다 대응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교권 침해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부터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내가 당한 게 교권 침해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증거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문제가 없는지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교권 침해 당사자로서 학생 또는 학부모님이 교권 침해 이제 가해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호사랑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적인 이슈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닌 한 최대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이슈가 아닌 영역에서 교권 침해 여부인지 사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억울함이나 교권 침해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과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네, 정말로 그 교권 침해도 이제 형사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요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벌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 법률적 조력이 정말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의 상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또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또 많이 겪어보면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도 사과 한마디면은 끝날 사실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정말 많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 이제 자존심도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변호사가 대신해서 또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과 네. 이제 당연히 진정한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만 그 가교 역할을 또 변호사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역할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원만한 조정이나 합의를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진짜 변호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제 네. 개인적으로는 요 교권 이제 침해 사안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거는 한번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네. 영상에서 네.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한번 더 다음에 또 이어서 좋은 주제로 또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동부 변호사였습니다. 이종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